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북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83명이 확진된 가운데 내일 토요일부터는 사적 모임이 현행 8명에서 4명까지만 허용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한 육가공업체의 누적 확진자 수는 80명을 넘어섰고 충주에서도 세 곳의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4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와 제천에서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접촉자 256명을 전수 검사하였고 해당 시설은 이번 주에는 휴원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바는 다음 주까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681명,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이제 100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병상 가동률도 93%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청북도도 강화된 거리두기안이 이번 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이나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영화관과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사적 모임의 행사나 집회는 허용 인원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에도 5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축소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있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올 하반기에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가 120명에 이른다며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주 1회 PCR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발 무공천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라임 관련 2심 재판에서 기사회생한 윤갑근 전 고검장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후 정당혁신 추진위원회가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5곳 중 청주 상당구는 민주당의 귀책이 있는 선거구로 분류됩니다. 실제 실행 여부는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의 무공천이 대선에 유리할지, 후보를 내서 대선 후보와 같이 뛰는 게 유리할지를 두고 당내와 중앙당, 지역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당에게 공간을 넓혀줄 수 있어 최종 결정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무공천 쪽으로 무게중심이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사 회생한 윤갑근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라임펀드 로비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윤갑근 전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은 청주로 내려와 사실상 정치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상당으로 복귀한 정우택 도당위원장과의 당내 경쟁도 피하지 않겠다며 청주 상당 재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를 앞둔 윤 전 위원장이 상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재선거를 상당히 다시 나오시는 건지 어떻게 볼까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갈 거고요. 결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요. 이와 연동돼 국민의힘이 정우택 위원장을 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해 민주당 유력 후보인 노영민 비서실장과 맞붙게 하는 시나리오도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정우택 도당위원장의 상당 복귀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청주 흥덕구 조직위원장 자리가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내 충북 도당에 따르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중앙당 면접까지 마쳤지만 인지도와 당원 지지 부족 등으로 심사가 보류돼 재공모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충북 도당에서는 지난 15일 선임한 14명의 공동선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이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선 하루 만에 사퇴자가 나오면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정례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갈등으로 정말 순탄하지가 않았는데요. 도의회가 교정자로서 중재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의회 정례의 마지막 날, 각 상임위를 거쳐온 각종 안건들이 일사천리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9일간의 회기는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대폭 줄여 편성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도교육청은 영유아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때 양기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중재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교육위와 예결위를 통해 양보를 압박했고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비공개 회동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충청북도는 무상급식 예산 부족분의 내년 1차 추경 편성과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의 올해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합의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부족액 114억 원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명문고의 일환인 AI 영재고 설립에 적극 추진으로 화답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마련된 이번 양기관의 합의 정신이 도민의 안녕과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에 자양분이 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킨 것은 도의회가 거둔 최대 성과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양 기관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는 학교급식비 국비 지원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 제한을 위한 두 가지 건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편 충청북도의회가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상임위원장 2명을 교체해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임 처리된 연종석 전 산업경제위원장은 증평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교육위원장을 사임한 박성원 의원은 지역 현안에 집중하고 싶다는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6개월 잔여 임기에 후임 산업경제위원장에는 윤남진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충주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상교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호황과 혼조세 속에 충북 기업들의 주가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 전지가 올해 대세 업종으로 자리 잡은 반면 반도체는 등락을 반복했고 제약업종은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충북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2차 전지 소부장 단지를 보유한 충북은 국내 생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에코포르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부터 원스톱 양극 소재 생태계 구축의 동력을 국내에서 멈추지 않고 글로벌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청주의 에코프로비엠과 충주의 천보, 코스모 신소재 등의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은 평균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LG화학에서 분사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상장될 경우
충북이 2차 전지 산업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SK 하이닉스와 DB 하이텍이 보합세 속에 등락을 거듭했지만 지역의 대표 기업인 심텍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줄곧 충북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약과 화장품 등 바이오 업종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셀트리온 제약과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40%씩 밀리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졌고 내년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SK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분야는 가격 반등으로 인해 내년 한 해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충북의 역점 사업이었지만 올해 지지부진했던 친환경, 신재생 업종의 주가는 내년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혈액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천의 한 30대 여성 소방관이 100번 넘게 헌혈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작한 헌혈을 10년 넘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 봉양 119 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올해 2년차 신미선 소방사. 밤낮이 바뀌는 근무에도 쉬는 날이면 시간을 내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실천이 차곡차곡 쌓였고 지금까지 한 헌혈이 무려 111회에 달합니다. 헌혈을 꾸준히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정선에는 헌혈의 집이 없어서 찾다 보니 강릉에 혈액원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이용해서 1시간 30분 정도. 대학 졸업 후 육군 간호장교로 3년간 근무하면서도 주기적으로 헌혈을 했고 지난해 말 1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헌혈증 100매와 100만 원을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고 2년 동안 길러왔던 모발도 기부했습니다.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생사의 기로에 놓인 분들을 마주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혈액 제공자가 없으면 생명이 위독한 경우까지 갈 수 있는 환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헌혈을 꾸준히 실천하는 경우도 많지만 충북 전체의 헌혈 분위기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헌혈 건수가 9만 4천여 건이지만 지난해에는 8만 5천여 건, 올해는 현재까지 8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충북 혈액원의 혈액 평균 보유량은 관심 단계인 4.21분으로 연말연시 헌혈 동참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지역 운전자 10명 가운데 8명은 회전 교차로 내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청주와 충주 도심의 2개 회전 교차로의 안전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86.8%가 안전수칙을 위반했고 특히 방향 지시 등 점등률과 보행자 양보 비율은 10%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 도내 회전 교차로에서는 3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송재봉 청주 상생포럼 공동대표는 청주병원 퇴거 지연과 행정안전부의 재검토 결정 등 난관에 부딪힌 청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내독동 문화제조창을 신청사로 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재봉 공동대표는 신청사 건립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에너지 등급도 낮아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도시 재생의 상징인 문화제조창을 신청사로 쓰면 구도심 활성화 명분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유효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청주시는 2018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아동정책 참여기구 구성을 통해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내년 1월 아동 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엽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청주시 내덕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숨졌고 소방서 추산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